우리 물리학에 위상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위상자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위상자의 개념은 조금 따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은 위상자는 우리 사인 함수 있죠. 정연파. 예를 들어서 교류전압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교류전압을 만일에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V는 시간 함수죠. V0 최대값 사인 함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류전압이나 교류전류는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순간값으로 변한다. 그렇죠? 이때는 우리 요 값이 그 시간에 관계되는 그 시간에 나타나는 순간값이에요. 순간값. 요건 최대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연파 사인 함수를 코사인 함수를 정연파라 그랬죠. 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메가는 뭐예요? 일정이죠. 일정입니다. 이 오메가는 일정한데 그 시간에 따라서 최대값과 그 값이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사인값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인값은 뭡니까? 원운동에서 왔는데 그 최대값이 돌면서 한쪽 축, 우리 그때 XY축 같은 Y축을 읽어낸 게 사인값이잖아.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사인값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이게 V0다. 이 사인값이 요거예요. 요거 없습니다. 요게 지금 순간값이죠. 이 V라는 벡터가 돌 때 그 Y값을 읽어내려면 요 각도만 알면 되죠. 요 각도. 그렇죠? 이 각도를 알면 우리가 요 사실 위상이 오메가 t입니다만은 그것만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류는 어차피 오메가가 일정하니까 뭐로 또 표현하느냐? 계산하기 좋게 나타내는 게 바로 페이즈라는 겁니다. 페이즈. 위상으로 나타내는 페이즈라고 해요. 영어로 PHASOR 이렇게 쓰는다. 페이즈. 이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대값하고 그 위상각 이걸로만 알자. 이것만 해서 알자 하는 게 페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죠. 만일에 우리 이걸 복소수를 갖다가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복소수는 그렇죠? V0 E에 I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어떻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방법은 이 베이즈라는 최대값과 그때의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린 걸 페이즈도 또는 위상자도라 그래요. 위상자도라 그럽니다. 위상자도.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 방법 다 알면 좋아요. 다 좋지만 그냥 위상자도를 그리면 이런 주기적인 또는 사인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진 것들은 쉽게 직관화시킬 수 있고 계산도 편해진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이해하고 갑시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런 현상들, 교류 현상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인 함수로 된 것들은 미분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이 되죠. 그죠? 또 코사인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자, 이 뜻이 뭐냐?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냥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마이너스 사인 되지만은 결국 뭐예요? 위상이 90도씩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상이 90도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가 나오게 되죠. 또 오메가 배가 그 크기가 오메가가 진폭이 오메가 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을 미분했다. 정연파를 미분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90도씩 빨라지면서 진폭이 오메가 배 커진다.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자로 그렸을 때, 위상자도로 그렸을 때는 오메가는 정해집니다. 그죠? 요거는 일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축값, 순간값은 그거에 뭘 읽어낸다? X 또는 Y축 값만 읽으면은 바로
바로 사인 값 또는 코사인 값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상자가 어디 쓰이는지 선생님이 바로 좀 정리해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상자는 주기 운동하는 어떤 물리량을 회전하는 벡터로 표시한 게로 표현한다 하는 걸 우리 위상자, 정확하게는 위상자 그렸으니까 위상자 도라 그래요. 그래서 페이즈 도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지적하시면 뭡니까? 벡터로 표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크기와 방향을 잇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크기가 바로 우리 뭡니까? 이 크기가 진폭이 되겠죠. 진폭, 그죠? 진폭이 되고 방향이 뭐가 될까요? 바로 위상이 됩니다. 위상.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되겠고요. 뭐 여기서 여러분 주기운동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죠. 우리 주기운동하는 물리량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기운동하는 대표적인 게 원운동이죠. 원운동. 그래서 원운동도 위상자도로 표현하면 편하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 단진동 운동이죠. 단진동 운동.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배울 교류. 또 이 파동함수가 나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 주기함수 나오는 게 사인 코사인 나오는 게 바로 파동이죠. 파동에서도 위상자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운동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원운동입니다. 원운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반지름이 r인 궤도를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거죠. 자, 등수 원운동입니다. 그죠? 이랬을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때 이게 반지름 r이죠. 반지름 r, 사실 위치 벡터죠. 얘가 돌아가는 속도를 우리 v 벡터로 할게요. v 벡터죠.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구심 가속도니까 r과 반대 방향인 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원운동을 다루는 물리량에는 반지름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는 뭐 원운동에서 쉽게 이해하지만 우리가 물체로 본다면 이 물체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r도 방향이 계속 바뀌죠. 자, 속도도 계속 바뀌죠. 가속도도 사실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방향도 바뀌고, 그렇죠? 이 크기는 일정입니다만은 그래서 얘들을 따로 그린 게 바로 위상도라는 겁니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지금 R은 어차피 반지름 R은 크기는 일정하니까 그죠? R 벡터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이게 R 벡터예요. 그러면은 R 벡터는 사인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진 거죠. 원운동에서는 그죠? 여러분 잘 알는 지금도 돌아가면 얘는 R은 X 성분으로는 R 코사인 시타고요. Y 성분은 R 사인 시타 두 개 합친 게 R 벡터입니다. 맞죠? 그럼 속도는 야를 미분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90도씩 빨라져요. 그래서 속도는요. R 벡터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림 왼쪽 그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속도 벡터가 이 속도 벡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속도 벡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바로 90도 빠르죠. 그래서 V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크느냐? 오메가 배 커져요. 그래서 R 오메가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가속도 벡터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또 속도가 여러분 보다시피 회전하는 벡터, 즉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분하면 90도 빨라져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정해져요. 얼마? V 오메가입니다. V에 또 오메가 배가 커지죠. V는 또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R은 오메가 분의 V 이렇게 쓰면 좀 죄송합니다. 오메가는 R분의 V 쓰면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래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R 벡터와 가속도 벡터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항상 구심과 속도가 되는 것. 이 벡터들이 세 개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 위치에서의 R, V, 오메가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따지면 R 벡터는 여기 있는 거죠. R 벡터는 그죠? R 벡터는 여기에 있고 V 벡터는 여기에 있고 그죠?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벡터를 이렇게 그림으로써 우리는 직관적으로 RVA의 벡터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그 위치마다 회전하는 벡터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얘들의 위상자도라 그래요. 위상자도. 두 번째 단진동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단진동은 원운동의 한쪽만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질량 M의 물체를 이렇게 하나 매답니다. 자, 얘를 내가 A만큼 잡아당겨요. 그래서 놓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얘는 옳지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뭐합니까? 왔다 갔다 운동하죠. 단진동 운동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단진동 운동하는 얘를 보면은 우리는 이게 주기운동이거든요. 얘도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끝났죠, 여러분. 얘도 위상자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보세요. 자, 처음에 이 A 벡터 얘는 여기 있겠죠. A 벡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얘가 A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의 X 청분만 읽어. 지금 이렇게 단진동 운동하니까 X 따라간 단진동 운동하니까 얘의 X 성분만 읽어내면 되죠. 얘가 회전하더라도 읽어내면은 그 순간에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위치 속도는 단진동 운동할 때 속도는 90도 빠르다 그랬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최대값이에요. 진폭 최대값이고 위상은 A 벡터보다 그러니까 이때 위치 벡터보다 90도 앞에 있는 거예요. 90도 앞에. 여기 위상입니다. 크기는 V고요. 이게 얼마냐? A 오메가예요. A 오메가. 그럼 가속도는 얼마 되느냐? 역시 가속도의 최대값입니다. 가속도의 최대값 A0라고 쓸게요. 얘는 이 V 벡터의 오메가 배가 커져요. 즉 얘는 얼마가 되느냐면 V를 보시면 A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됩니다. 됐습니까? A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러면서 위상은 A보다는 반대 V보다는 90도 앞에 있는 여기에서 돌게 됩니다. 요거에 X성분만 읽어내면 바로 단진동 운동의 모든 값이 나옵니다. 지금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용수철에 질량 M 물체를 매달고 A만큼 잡아당겼다. 그럼 얘를 놨을 때 왔다 갔다 온다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2분의 A 지나는, 자, X가 2분의 A입니다. 2분의 A 지나는 곳에서의 얘의 속도는 얼마냐? 이런 걸 물어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때 대다수 학생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KA 제곱이죠. 그죠? 자, 얘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 오면은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가 생기죠. 2분의 1 K. 자, X가 2분의 A 되는 지점을 지나니 2분의 1 KA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V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V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서 계산하면은 여러분 V 제곱은 그냥 한번 정리할게요. 2분의 1 떨어지니까 M분의 K 나오고 그죠? 값은 앞에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리고 A 제곱 됩니다. 그래서 이때 V는 하고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 루트 N분의 KA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좀 이따 하겠지만은 루트 N분의 K가 뭔지 아세요? 요거 오메가죠. 오메가입니다. 오메가가 돼서 2분의 루트 3A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풀면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다? 위에 있는 위상자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풀면 되죠. 지금 단진동 운동의 위상자는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와 있어요? 2분의 a 된데 와 있죠. 그럼 a 벡터가 원래 여기 있던 a 벡터가 x 값이 2분의 1 되려면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 a 벡터가 그죠? a 벡터가 60도 돌면 됩니다. 지금 맞아요? 60도 돌면은 x 값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이 x 값이 2분의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a 벡터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속도 벡터는 90도 빠르니 무조건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v 벡터죠. 이게 바로 a 오메가인데요. 90도 빨라요. 자, 야의 무슨 성분만 읽어내야 됩니까? x 성분이니까 요 값이 그때의 속도 v예요. 쉽죠? 여러분 이게 요게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v는 끝났죠. 위상을 읽어내면 v의 코사인 30도가 되죠. v가 a 오메가니까 되고 코사인 30도는 바로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쓰지 않고 위상자를 읽어낼 수 있죠.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는 지금 여기보다 또 이렇게 와 있겠죠. 이게 가속도 벡터 최대값입니다. 자, 위상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게 a 오메가 제곱이고요. 야의 x 성분만 읽었는 게 그 순간의 가속도예요. 이때 x 성분. 요겁이 되고. 요게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끝났죠? 요것이 30도니까. 그죠? 요거에 30도, 4인 30도만 읽어내면 되죠. 그래서 그때의 가속도는 A0에 4인 30도만 읽어내면 됩니다. 자, A0가 A 오메가 제곱이죠. 4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크기만 얘기했습니다. 방향까지 따지면 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예요. 방향까지 칠까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바로 뭐가 돼요?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A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죠? X가 2분의 1일 때, 그죠? 2분의 1 때, 그거에 오메가 제곱만큼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가속도까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우리 위상자도예요. 위상자도.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 더 정리하시면 재밌는 게, 하나 더 정리할 수 있죠. 우리 아까 요거는 뭐였습니까? 단진동에서의, 이거 안 적었네요. 단진동에서 요 그림이 뭡니까? 요 그림은 파란 거 쓸까요? 요 그림은 단진동에서의 위치 x와 속도와 가속도의 뭐예요? 위상자도라 그래요. 위상자도. 도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위상자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요거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 이 단진동 운동에서 뭐도 주기운동합니까? 힘도 주기운동하죠. 그렇죠? 힘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진동에서 힘의 위상자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힘의 위상자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도 어떻게 돼요? 탄성력이죠. 탄성력은 kx니까 그죠? 바로 최대 힘 F 최대 힘입니다. KA가 되겠죠. KA 맞아요? KA입니다. 맞잖아요. X가 그죠? 근데 여러분 힘을 단진동에서 힘은 무슨 힘입니까? F는 탄성력 마이너스 KX잖아요. 맞아요? KX인데 최대 힘은 KA죠. 그럴 때 여러분 이 KX에서 뭐예요? 이 물체가 가속도 운동하잖아요. 이래 되잖아요. 우리 R자 믿고 MA 그죠? KX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힘 X가 단진동 운동하니까 이 힘이 단진동 운동 이래도 되고 그거에 의해서 가속도가 단진동 운동하니까 힘이 MA 단진동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KX가 이렇게 있으면 가속도는 아까 여기 있다고 그랬죠. A가 여기 있으면 가속도는 어디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A 오메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건 역시 최대 힘인데 MA죠. MA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개가 어떠냐? 지금 이 식에서 보세요. 이 식에서 두 힘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힘이 같고 요게 돌면서 역시 그때의 힘과 알자의 매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힘의 위상자입니다. 힘의 위상자. 그죠? 힘을 위상자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멋진 거 하나 나오죠. 이 두 개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A0가 얼마예요? A 오메가 제로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다시 쓰면 M, A,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요. 이 두 식은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M, A, 오메가 제곱 이꼬르 K, A가 되죠. A 떨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M, 오메가 제곱은 K입니다. 자, 이 위상자, 힘의 위상자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에서 이게 나오죠. 우리 여러분 굉장히 나왔네. 그죠? 오메가 제곱이 뭐예요? M분의 K죠. 오메가 제곱이 뭔데요? 바로 T분의 2파이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진동의 주기는 2파이 루트 넘어가니까 그죠? K분의 M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위상자로 바로 설명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정리해 보시면 원운동, 단진동 운동 전부 위상자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파동에서 넣어야 되냐? 파동에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중설릿이 있습니다. 자, 이중설릿에서 여러분 간섭무늬가 나타날 때 밝고 둡고 나타나죠. 그죠? 이때 여러분 여기 말 첫 번째 어두워지는 곳이 여기다. 이랬을 때 여러분 여기는 어디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온 파와 전자기파입니다만 여기서 온 전자기파가 경로차가 반파장 나는 곳이다. 이렇게 외웠죠. 이거는 경로차로 표현한 거예요. 말 위상으로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위에서 온 빛이 이렇게 도착했을 때 밑에서 온 빛이 반대 위상이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게 두 빛이 만나긴 만났는데 위상차가 얼마 차이 난 거예요? 2파이만큼 차이 난 거죠. 맞아요? 위상차가 파이만큼 난 두 파를 합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만약 두 번째 어두운 곳은 우리 경로차가 2분의 3람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사실은 위에서 온 파가 람다 왔을 때 두 번째 온 파는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반대로 만나야 0이 되니까. 그런데 이 위상차는 한 바퀴 돌고 반이니까 얼마예요? 위상차가 2분의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얼마예요? 3파이 차이 나죠. 3파이. 2분의 파이. 3파이 차이. 3파이 차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밝은 곳은 여기죠. 여기는 위상차가 경로차인데 가운데가 아니고 그 다음 밝은데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여기는 0이니까 람다 난다. 경로차가 람다 난다는 밝은 곳은 어떤 뜻이에요? 위에서 온 빛이 비슷하고 두 번째 온 빛이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위상이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위상차가 한 바퀴 돌면 2파이 차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상차와 경로차를 이어주는 식이 여러분 바로 뭡니까? 람다. 위상차, 람다는 뭐예요? 이거 좀 쓸게요. 람다분의 2파이, 경로차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상차.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만일에 요 2파이를 집어넣으면 경로차는 람다가 되고 요 경로차 2파이 대신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요거 파이 한 파이 해볼까요? 경로차를 파이로 집어넣으면 람다분의 2파이가 되고 경로차 델타 L은 파이 2파이 파이 떨어지니까 경로차 델타 L은 2분의 람다 되죠. 위에 거 다 맞아 들어가죠. 그죠?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경로차를 거리차로 위상차로 바꾸는 식이 되는 거죠. 참고로 하시고요. 자, 여기서 알고 싶은 겁니다. 만일에 설릿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틈이 12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12중 설릿이겠죠. 2중 설릿, 12중 설릿이. 그러면 여기에 이 해절이 격자라는 건데 첫 번째 어두운 곳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이 첫 번째 어두운 곳은 여기서 온 빛, 여기서 온 빛, 여기서 온 빛 12개나 모였다는 얘기죠.
자, 12개의 빛이 모여서 0이 되려면 여러분 요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은 그렇죠. 위상차가 얼마 차이나? 이게 첫 번째 원빛이라고 칩시다. 두 번째 빛은 30도 차이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위상차가. 두 번째 빛은 거기에 또, 세 번째 빛은 거기에 또 30도, 위상차가 30도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12빛이 하나가 위상차가 30도씩 차이 나면 어디 될까요? 그 빛들을 다 더하면 12개를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이런 걸 활용하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교류에도 마찬가지죠. 교류는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정현파, 즉 사인, 코사인 함수는 그죠? 그 최대값 한마디로 진폭이죠. 그죠? 진폭. 그리고 위상각 파입니다. 그죠? 파이. 이걸로 어차피 주기운동 하니까 나타낸다. 알겠습니까? 이걸 나타낸 게 우리가 바로 위상자도다. 이렇게 되고요. 특히 사인 함수는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데 그때는 위상이 90도가 빨라지고 또 오메가 배가 진폭이 커진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교류회로에서의 전압 전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